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다가 급물살을 타고 출범한 검찰 수사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출범 하루 만에 자료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다솜 기자, 지금 사무실이 마련되기도 전에 자료 검토부터 하고 있는 거죠? 수사단이 속도를 내려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단은 이곳 대검찰청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검찰의 1, 2차 수사 자료도 함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둥지를 트기로 한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 지원 인력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는 이 주말 동안 이곳 대검찰청에서 자료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자료는 어차피 모두 가지고 있을 테니 특별한 조치 없이 확보해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 첫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경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일명 별장 동영상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아무래도 초동 수사를 했던 경찰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경찰에 관련 자료를 달라며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다 넘겼다 이러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수사단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경찰 수사방해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엔 어느 정도 수사에 진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단이 경찰에 디지털 증거자료 3만여 건의 제출을 요청한 만큼 수사 권고된 혐의와는 별개로 포괄적인 자료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확보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수사는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에서 출발한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돈의 흐름을 쫓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자들 역시 함께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의 당시의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수사단 역시 이 자료를 공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보고 당시의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도 김 전 차관이나 윤중천 씨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